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덧 355,75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다만 요렇게 급등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그런 조정 시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오른쪽에 하이닉스의 PBR 차트를 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8만 전자를 돌파하는 날을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되는 날이네요. 자, 다만 이런 대형주가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이런 대형주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기분 나쁜 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형주가 끌고 가면은 그 다음에는 항상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 차례가 꼭 왔다는 거. 앞으로 기리분들의 계좌가 전부 다 빨개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공부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뭐라고요? 수수료 완전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8만 전자 터치했어요. 자, 주주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다리니까 이런 날이 드디어 오는군요. 물론 다른 급등한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이 수익 좀 아쉬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수익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축하드리고요. 자, 다만 이제부터는 좀 고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사야 돼? 팔아야 돼? 나 이거 8만 전자 오면 진짜 팔라 그랬는데 이 매도에 손이 좀 안 나가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뭐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또 혹자는 이제라도 사야 됩니까?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 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뭐 주식의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다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보유한 사람들은 들고 있는 게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익률도 좀 아쉽죠? 벌써 이제 뭐 많이 드신 분들은 10% 20% 그런 수익률이 찍혀 있을 텐데, 그거를 조금 더 키우는 욕심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8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해 안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와중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급등할 때 사야 될까요? 그 전에 오르기 전에 이때 우리가 보자고 했을 때는 왜 안 사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길이 그럼 뭐 이제 3전 떨어진다는 거야, 지금 사면 물린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뜻은 아니고요. 3전이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우리 지금 다른 반도체 요즘 많이 공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찾아보는 게 기대 수익이 더 높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는 기존 주주분들에게도 해당되겠죠. 만약에 나는 삼성전자 오를 거 알긴 아는데 뭐 내년까지 반도체 되게 좋다며, 그러면은 다른 기업으로 좀 초과 수익을 노려봐야겠다, 그런 욕심이 있다면은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시는 것도 무관할 것 같고요. 아니야, 나는 그 다른 공부하기 좀 그렇고 난 대형주가 좋아, 그렇다면은 3전을 쭉 들고 가셔서 85,000원 되면은 그때 또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내년까지 길게 볼만한 섹터라고 생각하고, 올해 벌써 8만전자 찍은 삼성전자 내년에는 충분히 9만원 그리고 10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덧 355,75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다만 요렇게 급등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그런 조정 시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오른쪽에 하이닉스의 PBR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거의 PBR 한 2.5배 찍고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2.5배 근처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슬슬 고점이 다가오고 있구나. 물론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주식은 뭐 관계의 영역이니까요. 이게 40만원 찍어도 지금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슬슬 여기서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치 게임 아니겠습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씩 커져간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3전 다음은 네카오도 관심.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우리가 매일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공부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까 그거는 항상 영상 마지막에, 지금부터는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름들이 영상 보시다가 오늘은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마지막에 있는 반도체 공부만큼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앞으로 1년간은 써먹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3전 다음은 네카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느정도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한다면은 네카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어카8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차피 카카오도 8만 카카오 달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AI와 스테이블 코인 등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계속 관심을 가지라고 했고요. 네이버는 점진적인 상승이 기대,
카카오는 단기간 급등했다가 다만 11월부터는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결과값에 따라서 이제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말보다 내년이 더 오를 만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월봉을 보시면 아직도 바닥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삼성전자 6만원대 뭐 요 정도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더 오를 수 있을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내년까지 증시가 좋다면 충분히 앞으로 큰 수익을 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금리 인하했어요. 자, 어제 미국장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살짝 보면은 마치 심박수 체크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면서도 결국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금리를 0.25% 인하를 했습니다. 4.25에서 4.5로 내려가게 되었고, 다만 결과값을 보니까 전부 다 25bp 인하를 말을 했고 50bp 인하는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가 조금은 눌렸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점도표를 보면은 올해 평균은 3.6, 내년은 3.4, 그리고 27년은 3.1%로 점진적인 인하를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일단 올해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인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또 로봇의 날. 야, 로봇이랑 반도체 공부하길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LG그룹이 테슬라 로봇 밸류체인에 합류한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LG그룹주 그리고 LG에 관련된 로봇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급등한 친구들은 로보티즈, 로보스타 등이 상승했고, 이 친구들은 LG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로보티즈는 LG전자가 7%의 지분을 들고 있으며 로보스타는 LG전자가 33%의 지분을 들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 붙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타난 거죠. 로봇은 믿고 길게 투자를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과열된 기업들이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면은 추후 좀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접근하는 방법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접근할 때 실적이 나올 만한 친구를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다음입니다. 주 4.5일제 수혜주도 로봇. 정부에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한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관심이 받아졌는데요. 사람은 주 4.5일 한다고 하더라도 로봇은 주 7일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나저나 주 4.5일제가 뭔 소리냐 하고 봤더니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근로시간 단축을 하다 보면은 사람 일손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추가 고용을 만약에 한다면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이렇게 통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2030년까지는 주변에서 주 4일제를 실제로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한 2050년쯤 되면은 주 3일제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자리는 전부 다 로봇이 차지하겠죠. 다음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좀 심각한가요? 최근 해킹이 좀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롯데카드의 해킹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신고한 수준보다 약 100배 큰 데이터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부 고객들의 카드 번호, CVC, 결제 내역 이런 것들까지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방금 나온 속보를 보니까 총 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죠. 자, 앞으로 갈수록 보안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이런 걸 볼 때마다 혹시 주식 계좌가 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만큼은 안 털렸으면 진짜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스마트 안경을 출시합니다. 메타에서 첫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저커버그는 첫 AI 안경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AI가 분석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영상 등을 AI가 만들어주는 유일한 기기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 기기가 뭐 할 수 있나 봤더니 일단 금액은 110만원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사악하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꽤나 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 녹음, 사진, 영상 촬영, 시야 공유, 영상 통화, 이거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해외 나가서 보는 풍경을 다른 사람이 보게 만들면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번역 되고요. AI와의 실시간 대화 가능 등 진짜 예전에 그 공상, 과학, 영화, 그 다음에 만화 그런 곳에서 보던 그런 기술이 실제로 우리한테 다가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이 개화하면 개화할수록 뭐라고요? 맞습니다. 메타버스와 함께 게임주
엔터주가 폭발하는 시기가 분명 올 거예요. 이 기기로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게임하고 그 다음에 또 덕질 해야겠죠.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한 2-3년 안에 개화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기대감은 계속. 대부분의 장기 상승 기업들은 똑같은 차트를 만들어냅니다. 대략 2배 정도 이렇게 쭉 급등한 다음에 몇 개월간의 지루한 행보를 하고 그 이후에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재차 올라가는 그러한 시세를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딱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고, 그런데 KB증권은 이러한 두산 에너빌리티를 글로벌 SMR 시장 확대 사이클이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SMR 시작은 사실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2050년까지 신규 설치되는 원전 설비에 무려 24% 4개 중에 1개가 SMR이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수혜의 기대감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 앞으로 이 친구도 길게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 방산의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오션 이 친구들의 차트를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급등하다가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급등하다가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급등하다가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또다시 급등하는 대부분은 이런 흐름을 나타내거든요. 두산 에너가 딱 요렇게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건 아닐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최근 들어 좀 이렇게 쭉쭉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신규로 좀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기어갈 때, 남들이 이제 좀 무서워가지고 고점 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사는 게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게 또 주식 투자 실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를 때 사는 친구들은 물릴 확률도 그만큼 높다는 걸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오는 미래다 보니까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내년쯤에 우리나라에서도 ETF로 코인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제 봤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KB증권에서 명인제약이라는 공모주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을 시작하죠. 자, 이 친구의 의무확약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의무확약이 몇 프로? 62%입니다. 62%. 당연히 청약을 해야겠죠. 예상 수익은 한 주당 5만원 정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키리분들 KB증권이 있다면 당연히 내일까지 청약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반도체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겠죠. 오늘의 반도체 기업은 바로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유리기판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좀 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유리기판이 좀 눈에 밟히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조금 더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 하나인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절대 매수 추천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친구가 여기서 뭐 4만원이 될지 2만원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본 기업들을 살짝 복습하면은 두산테스나,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ISC, 이스페달리스, 심텍, 기가비스 요런 기업들을 봤었는데요. 혹시나 이 기업들이 좀 궁금하다면은 지난주부터 하루 한 개씩 공부하고 있으니까 8인 시간을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캠트로닉스 뭐하는 기업인가? 일단은 시가총액이 5천억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화학소재 사업으로 시작한 기업인데 지금은 반도체 기업 및 유리기판 대표 주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차트를 봐도 이제 올해 초에 고점을 이미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이제부터는 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 비중은 반도체만 있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모듈, 무선 충전 등이 60%를 차지하고요. 화학 소재가 20%고요. 나머지 5에서 7%밖에 안 되는 게 반도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자가 봤을 때는 이거 반도체 기업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친구 요즘은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슬슬 불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미래를 반도체에 걸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기업은 뭘 할 수 있는가? 캠트로닉스는 유리 기판에서 TGV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TGV 공정이 뭐냐면은 유리기판 당연히
뭐죠? 맞습니다. 유리죠, 유리. 그런데 유리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기술을 바로 개발하는 게 캠트로닉스라고 합니다. 이 구멍을 뚫는 기술이 바로 TGV라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그 유리에 구멍 뚫는 거 뭐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대단하네. 그런데 그 구멍은 어디다 쓰는데? 자, 그 구멍을 뚫고 끝이 아닙니다. 그 구멍에 금속을 쭉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 사이에다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치즈를 쭉 채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치즈를 따라서 전기 신호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드리자면은 유리기판 또 여러 층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 층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그 유리기판이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리기판을 건물이라고 생각하면은 매우 정밀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가운데다가 엘리베이터를 까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세로로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금속을 쭉 짜서 그 금속을 따라서 전기 신호가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근 오늘 나온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한투자증권의 목표가 47,000원을 제시하며 지금 주가가 32,000원밖에 안 됩니다. 47,000원이 목표가라고 해요. 이거 지금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크게 잡은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목표가 47,000원을 제시하며 내년 퍼 15배를 바탕으로 목표가를 산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자부품 업체이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부분 다각화에 따라 중장기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다른 유리기판주는 당연히 알까 실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반도체 배출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탄탄한 실적을 현재 자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걱정, 뭐 증자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은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리기판주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내일은 또 다른 기업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반도체 파헤치기 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어제 8대 공정까지 우리가 봤었죠. 그렇다면 오늘은 뭘 할 겁니까? 그 8대 공정 중에 첫 번째 공정인 웨이퍼 제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깊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쭉 읽고 끝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반도체는 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진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 토대가 되는 웨이퍼가 바로 이겁니다. 그 예전에 바이든이 들고 있던 사진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쨌든 요 들고 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거, 요게 웨이퍼인데 이거를 모래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 자, 그렇다면 모래를 어떻게 만듭니까? 모래에서 일단 이산화규소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실리콘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실리콘을 바로 씁니까? 그건 아직 안 되고 그거를 다시 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녹여주면 물처럼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의 줄을 딱 댄 다음에 솜사탕 만드는 법 아시죠? 이제 막대기 하나 넣은 다음에 살살살살 돌리면은 이렇게 막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실리콘 녹인 데다가 줄을 딱 꽂은 다음에 살살살살 돌리면서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은 요러한 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애호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친구가 나타나는데 요걸 바로 잉곶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친구 당연히 앞부분 필요 없겠죠. 뒷부분 필요 없겠죠. 탁탁 잘라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애호박 전 하는 것처럼 세로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얇게 커팅을 합니다. 그걸 바로 소잉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럼 이제 뭐가 남죠? 맞습니다. 동그라미가 남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그걸 또 그대로 쓸 순 없고, 그게 아무리 정교하게 잘랐다고 하더라도 약간 울퉁불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평탄하는 과정을 거치고 아까 봤던 요게 이제 드디어 완성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크게 보면은 요렇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 심플하죠? 아마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모래에서 이산화규소 만든 다음에 그걸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실리콘 만든 다음에 그거를 녹인 다음에 이렇게 쭉 잡아 당기니까 요렇게 가지 같은 게 나와요. 그 가지를 앞부분 떼고 뒷부분 떼고 세로로 착착착 자른 다음에 그거를 매끈하게 만들면은 그게 웨이퍼가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그리고 웨이퍼 제조업체는 일본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K실트론이라는 기업이 웨이퍼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8만전자를 돌파한 역사적인 날이네요. 이제 다음에는 9만전자가 되는 날을 또 기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